자, 그래서 지금 좀 전에는 이제 연모제가 총 맥스 몇 분까지였죠? 40분까지였죠. 그래서 40분 동안을 뒀다가 샴푸실로 이동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바르는 시간이 얼만큼이 들어갔는지도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다 바르고 나서 방치하는 시간,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방치하신 후에 드라이 에멀전, 워터 에멀전, 그리고 샴푸까지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도 어느 정도는 섬세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다음은 산화제 구분인데요. 자, 보면 3%, 4.5%, 6%인데 일전에도 이 차트에는 4.5%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요즘 9%까지도 이제 많이 쓰이는 편이죠. 3% 같은 경우는요. 그 탈색력이 좀 낮고요. 그래서 톤, 온톤 내지는 톤 다운에만 써요. 그래서 3%는 그런 거고요. 보통 멋내기 염색이나 새치 염색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건 6%예요. 자, 6%는 보시면 여기 그 프로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산화제 표시되어 있는 퍼센테이지는 그 산소의 발생량이 달라지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3%니까 산소 발생량이 적고 발생량이 적다는 거는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는 힘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의 변화를 많이 주지는 않는 거죠. 자, 보면 농도별 사용 용도를 보시면 6% 같은 경우는 레벨업이 좋아요. 레벨업이 좋다 그래도 2레벨 이상은 많이 못 올라가요. 만약에 연모제 일제의 그 레벨 자체가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그 타겟 레벨보다 조금 위의 레벨을 쓰시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올라갈 수는 있죠. 하지만 6%만의 단독 레벨업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2레벨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밝은 컬러 가능하고요. 새치머리 같은 저항성이 강한 모발에 적합해요. 그래서 저항성이 강하다라는 말은 큐티클이 쉬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항성이 강한 큐티클을 열어주기 위해서 적어도 6%는 써줘야 새치 커버를 할 수 있게끔 그 안에 색소를 밀어 넣을 수 있게끔 큐티클을 열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4.5%는 시중에 팔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잘 이제 비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살롱이 요즘 3%, 6%, 9% 이렇게 있죠. 그런데 4.5% 같은 경우는 얼룩진 모발에 활용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본인들이 집에서 하겠다고 막 집에서 탈색도 했다가 염색도 넣었다가 아니면 밝은색 염색 넣었다가 어두운 색 넣었다가 하여튼 머리가 얼룩덜룩 3단계 4단계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밝게 빼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밝게 고르게 빼기 위해서 물론 탈색이라는 방법이 있으나 저는 이제 더 이상 탈색도 하기 싫고요. 이거를 균일하게 그냥 같은 레벨로 맞춰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주 어두운 색이 아닌 중간 정도의 톤으로 맞추고 싶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4.5%를 써주시게 되면 되게 균일하게 어느 정도는 얼룩을 잡을 수가 있어요. 6%는 또 그 머리들이 이미 손상이 많이 되어 있는데 너무 손상이 되어지는 건 물론이고 또 밝은 부분은 그대로 밝게 들어가 버릴 거고 어두운 부분이 이 6%에 의해서 또 막 엄청 밝아지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또 괜히 극간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얼룩이 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톤 다운 시킬 거냐, 완전 톤 다운이 아닌 이상은 3%를 써버리면 또 너무 어둡게만 되어지는 느낌이다 보니 4.5% 정도 쓰면 그 중간층을 맞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룩진 모발에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9%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써 있지는 않지만 9%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6%보다 3%나 더 높으니까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강한 그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는 9%는 언제 쓰냐? 사실상 코케이시안이라고 하는 왜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서양인들, 밝은 블론드라던가 하여튼 머리카락은 얇아서 우리보다 더 연약할 것 같지만 그들은 더 저항성이 강한 표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의외로 포일웍을 하거나 탈색을 하거나 내지는 염색을 할 때
의외로 9%를 많이 써요. 그래도 모발이 멀쩡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쉽게 손상을 입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9%는 레벨을 한 3레벨 정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객님이 와서 자연모를 갖고 왔는데 저는 너무 밝은 색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밝은 색은 하고 싶은데 너무 뭐 탈색을 하거나 뭐 그런 작용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한 방에 조금 되게 밝게 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럴 때는 당연히 일제, 연모제 일제도 타겟 컬러보다 조금 더 밝은 색으로 가기도 하지만 일단 과산화수소에서 9%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9%의 역할이 레벨 한 3단계 정도 뛰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좋고요. 대신 그거는 기억하면 돼요. 자, 우리가 권투 선수들한테 권투하는 복싱하는 거 보면 이렇게 잽잽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먹으로 땅땅 이렇게 때리는데 이렇게 여러 번을 작은 각도로 작은 펀치로 몇 번 때리는 것보다 강펀치로 한 번 때리면 KO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9% 강한 걸 한 방에 쓰면 머리한테는 워닝을 주지 않는 셈이고 모발이 한 방에 손상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6%를 두 번 해서 6% 이렇게 쓰면 모발도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만 9%가 한 방에 들어왔을 때 그 펀치 한 방, 강한 한 방을 맞은 것 같이 모발의 손상도가 확 세질 수 있다는 거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탈색도 한 방에 세게 빼려고, 한 방에 밝게 빼려고 9%를 탁 쓰는 것보단 6%를 연장해서 중간 샴푸 없이 6%를 두 번 해서 탈색을 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기도 해요. 너무 모르겠는 말을 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좀 염색이 되게 재밌어요. 저는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재미를 나눠드리려고 좀 설명이 길어졌네요. 자, 요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염색 시술의 변수. 자, 보시면 이거는 시간, 시술 온도, 도포량, 이거는 진짜 계속 제가 강조를 하게 돼요. 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인지하지 못한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자, 두상 전체를 혼자 도포하게 될 경우 처음 도포한 곳과 마지막 도포한 곳의 시간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발색에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술을 보통 2인이 시술을 권장하게 되는 게 많은 거죠. 근데 2인이 바르더라도 시술 속도가 거의 비슷해야 돼요. 그리고 시술 속도만 비슷한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 도포량이 있잖아요. 도포량이 양쪽에 같이 하시는 분이 거의 동일해야 돼요. 한 분은 떡지떡지 많이 발라놓고 한 분은 발릴 때 말 때 발라놓으면 색깔이 완전 반반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도포량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술을 2인이 동시에 들어가더라도 섹셔닝도 비슷하게 가야 되고 바르는 양도 비슷하게 가줘야 되고 전반적으로 시간이 동일하고 시간만 동일한 게 아니라 발린 염색약의 양도 거의 동일해야 된다고 보면 돼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색깔이 원치 않는 색깔이 나오거나 부분적으로 달라지거나 반반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술 온도는 요즘같이 이제 여름으로 가는 때에는 또 되게 변수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에어컨이 없는 데서 집에서 그냥 막 선풍기만 틀어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염색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상온에 벌써 한 26, 7도 이상, 특히 더운 여름에 한 30도 넘는 상황에서 집에서 선풍기만 틀어놓고 바람도 안 통하는 데에서 찜통 더위 안에서 염색을 하시게 되면 보통 28도, 30도까지도 가요. 그러면 두피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연모제의 작용이 정말 활발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또 두피 쪽인 색깔이 밝아지고 띠가 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내가 생각했던 레벨보다 훨씬 밝게 나오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겨울이라 생각하면 겨울에는 또 집이 그렇게 추울 리는 물론 없지만 집이 추워서 문제가 아니라 여름에도 문제가, 방금은 지금 더운 경우를 얘기한 거고요. 에어컨이 있는 데여서 에어컨이 너무너무 세게 틀어졌어. 그래서 막 18도로 맞춰놔 가지고 내가 에어컨 바로 밑에 앉아 있다 보니까 내 머리의 온도가 막 20도가 안 돼. 그러면
시술이 24도 정도는 돼줘야 작용을 하는데, 연모제가 스스로 작용을 하는데, 절대 18도에서 20도 이 정도 24도 미만은 연모제 작용이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레벨보다 어둡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원하는 컬러가 나오지가 않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겨울에 바깥에서 염색을 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24도 미만이어도 안 되는 거고, 겨울에 가장 살롱에서 문제가 되는 건 히터 앞에 앉아 계신 분, 아니면 고객님을 염색을 했는데 근처에 히터가 있었어. 그리고 이 고객님이 굉장히 두피열이 막 엄청 뜨끈뜨끈해. 그럼 24도가 넘었을 경우에 또 과 반응이 일어나서 염색이 너무 빨리 나오고 예상보다 더 밝아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내 온도를 굉장히 잘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혼자 바르든 둘이 바르든 전체적으로 도포량이 균일하게 되어줘야지, 안 그러면 색깔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 시술 시에 고르게 도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새치염색 연모제를 충분히, 새치염색 시에는 그 위치, 백모량이 많은 위치에는 연모제를 또 충분히 도포를 해줘야 돼요. 멋내기 염색과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엄마나 이제 아버지 주변에 누군가가 나 너 이제 미용과 다니니까 새치 염색약 좀 발라줘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안 배워서 몰라요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라도 시도해보고 싶으니까 그냥 바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새치 염색은 백모량이 있는 부위를 먼저 도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염색약을 멋내기로 할 때는 뒤에 부분 네이프부터 바르지만요, 멋내기 염색은, 새치 염색은 앞쪽이 보통 새치량이 많고, 앞쪽의 모발이 모가 저항성이 강하기 때문에 구렛나루, 페이스라인 요런 데부터 또 먼저 발라놓는 거라는 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누군가의 가족들, 특히나 새치 커버를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들, 여기 구렛나루, 페이스라인 요런 쪽, 그리고 윗머리 정수리 쪽 먼저 백모량이 있는데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 기억했다가 한번 그럼 염색약 배우기 전에 한번 해드려 보세요. 뿌염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거니까 그냥 건너뛸게요. 일시적 연모제, 반영구적 연모제, 영구적 연모제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에멀전 교육을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하게 되는 거죠. 자, 드라이 에멀전은 뭐냐면 샴푸 전에 가볍게 두피 전체를 마사지해 주어 공기 중에 노출되어 굳어있는 연모제를 유화시켜주는 작업이에요. 에멀전이라는 그 영문이 그 유화라는 뜻인 거예요. 유화가 뭐죠? 기름이 물에 잘 섞일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그 드라이 클리닝의 원리 자체가 보면 드라이 클리닝의 원리 자체가 기름때를 기름으로 빼주는 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름때를 기름으로 빼주는 건데, 그래서 옷에 묻어있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노폐물, 기름 노폐물, 기름때 같은 것들을 다시 드라이 클리닝 할 때 기름으로 그거를 이제 기름을 흡착해서 빼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연모제가 두피나 모발에 이렇게 발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산화가 되면서 걔네들 그냥 굳어져 있을 수도 있고 두피에 착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염색약을 끌거다가 다시 거기에다 문질러 주면서 얘네들한테 일깨워 주는 거죠. 이제 너네들은 역할을 다 했으니 이제 우리는 가자, 이렇게 먼저 이렇게 녹화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2단계를 드라이 에멀전을 건너뛰고 물부터 바로 묻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물하고 기름은 유화될 만한 시간적인 그거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섞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피나 모발에
남아있는 염색약들을 바로 잘 제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유화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특히 모발에 있는 거는 그래도 어떻게 됐든 안에 착색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래 자기 역할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다 치지만, 두피나 피부에 페이스 라인이나 뭐 네이프 그쪽 헤어라인, 햄라인 이런 쪽에 다 묻어 있는 염색약들은 유화 단계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붉어가지는 거를 못하고 물에 의해서 그냥 닦이려고만 애썼을 때 착색이 되어진 채로 남아버려요. 그래서 드라이 에멀전 단계에서 모발에 있는, 두피에 있는 염색약과 염색약을 물 묻히기 전이에요. 절대 물을 묻히면 안 돼요. 샴푸대에 눕자마자 고객님이 절대 내 손에도 물이 묻어 있지 않고 고객님도 물을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밑에 머리 이렇게 밑에 머리를 이렇게 뭐 쭉 짠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긁어주면 염색약이 있어요. 만약에 위에 이미 말라가지고 염색약이 없을 경우에 모발에 있는 염색약을 긁어다가 다시 위쪽에 도포를 해주는 것 같이 하면서 손 장갑 낀 손으로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피에 있는 염색약을 이렇게 같이 문질러 주면서 전체적으로 문질러 보시면 쑥 빠져나와요. 막 진짜 레벨 3, 뭐 4, 3 이런 식으로 아주 어두운 컬러들은, 뭐 심지어 검정 컬러들은 이미 너무 뭐 피부에 많이 묻혀버리면 걔네들은 답이 없어요. 이 드라이 에멀전으로도 좀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 그렇게 어두운 색깔, 뭐 흑갈색 내지는 이런 색깔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미 그 베리어 크림이라고 해서 두피에, 피부에 착색되지 않게 제품을 바르고서, 물론 그 페이스 라인은 조심히 발라야 되는 건 있죠. 그런 아주 어두운 색깔을 제외하고는요, 이 드라이 에멀전을 통해서 착색된 거를 다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써서 물론 바르고, 되게 진한 색, 강렬한 색일 때는 두피에 바르는 걸 당연히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멋내기 염색약이나 새치 염색약은 이 드라이 에멀전 단계에서 두피에 있는, 아니 피부에 묻어 있는 에멀전, 그러니까 색상을 다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머리에서 먼저 약을 끌어다가 도포하면서 마사지, 러빙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문질 하면 잘 빠져나오고요. 그렇게 잠깐 하는 게 아니고요. 두피 페이스 라인부터 시작해서 두피 전반적으로 다, 그리고 모발에 발려있는 염색약도 잘 훑어주듯이 이렇게 마사지, 이렇게, 왜 그전에 일전에 앰플 바를 때 모발을 이렇게 마사지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 느낌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염색약이 다시 한번 골고루 발렸는지, 발렸다면 잘 착색되지 말고 얼룩지지 말고 잘 빠져나와라 하는 부분으로 적어도 3분에서 5분 정도는 드라이 에멀전 시간을 가져야 돼요. 미니멈 3분이라고 하면 꼭 3분 만에 그만두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이 색상이 전체적으로 모발에 골고루 균일하게 얼룩지지 않기를 바라고, 두피에 있는 묻어있는 색깔도 잘 빠져나오길 바라고, 이럴 때면 5분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드라이 에멀전을 두피 마사지 전체적으로 다 하고, 페이스 라인이나 귀 뒤쪽, 목 네이프에 묻어있는 염색약들을 다 같이 닦아내시면서 모발도 이렇게 한 올 한 올 잡아주셔서 전체적으로 얼룩지는 걸 예방해주는 단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을 묻히지 않은 채로 드라이 에멀전 하는 거를 적어도 3분에서 5분을 한다.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처음에는 두피 페이스 라인부터 시작해서 모발을 이렇게 만졌잖아요. 그렇게 마무리 단계에서는 다시 페이스 라인 쪽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페이스 라인 쪽이 또 내가 모발을 만지는 동안 1, 2분이 지나는 동안 또 굳어져 버렸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페이스 라인 두피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마사지. 근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알죠? 연모제 바르기 전에 두피 보호제를 물론 발랐겠지만, 두피 보호제 바르고 연모제를 발랐기 때문에 연모제에 의해서 두피가 따가운 거는 좀 방지할 수 있고 자극은 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미 강한
저알칼리든 알칼리가 두피에 발려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모발도 연약해져 있고 두피도 약해져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드라이 에멀전을 무지 세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연모제와 연모제가 닿을 수 있을 정도의 러빙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사지를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물을 한번 전체적으로 계속 샥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페이스라인 쪽으로 견지듯이 해준 다음에 손에 물을 묻혀서 그 물만, 이제 물을 끄고 탭을 끄고 그 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러빙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워터 에멀전인데, 먼저 물을 전체적으로 도기에 담아서 마사지 해주고 견져주고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물을 한번 살짝 견져서 전체적으로 그 물하고 그 연모제가 섞일 수 있을 정도, 꾸덕꾸덕 섞여서 좀 대작대작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먼저 머리를 문질러 준 후에 도기에다가 물을 받아도 좋고요. 도기에 마개가 없다면 그냥 흐르는 물에라도 이렇게 여러 번 헹구면서 계속 문질러 줘요. 이 워터 에멀전도 3분에서 5분 정도 해주는 거예요. 자, 연모제를 도포하게 되면 모낭에 연모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미리 연모제로 빼내는 거죠. 그래서 착색되는 걸 방지해 준다는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큐티클 사이에 있는 연모제를 빼내지 않으면 모발이 뻣뻣함이나 빠른 퇴색으로 인해서 모발이 손상이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큐티클 사이에 있는 것도 안에 착색이 이미 되어진 애들은 걔네는 보호해 줘야 되지만, 어정쩡하게 남아있는 애들을 빠르게 연모제와 연모제로 빼낸다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 에멀전과 워터 에멀전을 적어도 3분에서 5분이니까 만약에 5분 채웠으면 10분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아까 40분 이상 지나지 말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드라이 에멀전, 워터 에멀전을 신경 써서 꼼꼼히 해주실 것 같다면 적어도 25분 정도 시간을 맞춰 놓고 그 이동하는 시간까지 계산하시고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난 30분을 꼭 채우고 나서 이동하고 싶다 했을 때는 미니멈으로 3분은 지켜서 드라이 에멀전, 워터 에멀전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어떤 염색을 막론하고 염색 끝나면 샴푸 전에 꼭 드라이 에멀전, 워터 에멀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염색에 대해서 훑어드리자면, 컬러링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발 진단을 할 거고요. 고객님의 모발의 상태, 굵기, 윤기, 강도, 밝기를 파악할 거고, 손상도도 파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한테 어떤 색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색깔을 타겟 컬러를 잡는지를 먼저 정할 거예요. 그래서 뭐 촉진도 있고, 뭐 모발 한 가닥 채취해서 모발 큐티클 상태도 표현한다 이런데, 이런 건 어느 정도 보면은 알겠죠. 자, 카운셀링을 하죠. 그래서 고객님이 원하는 염색의 목적이라던가 희망 명도, 색상, 채도 등을 파악을 할 거예요. 고객님이 뭐 새치 염색을 하러 왔지만 난 너무 어두운 게 싫다 해서 멋내기 레벨 정도의 새치 염색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자연모에서 한 번에 밝게 멋내기를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카운셀링을 마치고 나면 어떤 테크닉으로 어떤 연모제를 사용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컬러링 준비를 하게 돼요. 근데 컬러링 준비를 할 때 여기 컬러링 준비에서는 뭐냐면, 고객님이 바로 컬러 시술이 들어갈 수 있게 가운 위에다가 타월 얹어주고 염색 케이프를 얹어주고 이런 준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갈까요? 컬러링 준비에는 케이프 뿐만이 아니라 두피 보호제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두피 보호제를 요즘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두피 보호제에 요즘 스프레이 타입도 있고요. 액상으로 이렇게 스쿠알렌 들어가 있는 거 액상으로 되어 있는 타입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든 두피 보호제를 먼저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당연히 그게 문제가 안 되니까 두피 보호제를 연모제 전에 바르라고 할 텐데, 꼭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있어요. 두피 보호제 바르면 염색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니까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두피에 자극을 줄여주고, 고객님의 두피 자극만이 아니라 그 어찌됐던 저알칼리 연모제는 조금씩 몸에 쌓이게 되어 있는데, 그런 잔존할 수 있는 나쁜 성분들을 잔존하지 못하도록, 침투가 두피에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꼭 두피 보호제는 써주시는 게 좋고, 두피가 민감하신 분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괜히 연모제 때문에 자극이 일어나서 트러블 나고 이러는 것보다는 두피 보호제를 활용해서 그런 일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연모제를 혼합하는
해보라는 거예요. 바를 준비가 다 된 후에 연모제를 바로 바르기 전에 섞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연모제를 도포하고, 도포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죠? 멋내기냐 새치냐에 따라서 양을 조절해야 되고, 같이 동시에 들어간다면 같이 바르시는 분하고 그것도 조절해서 동일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우측에 두상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모 염색은 얼굴 앞쪽부터 뒤로 가는 거고요. 패션 컬러 멋내기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어느 정도 한 20-30분 정도 지냈을 때, 30분 정도 지나면 컬러 체크라 그래서 모발의 일부분을 이렇게 한번 닦아서 전체적으로 색깔이 고르게 균일하게 잘 들어갔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돼요. 염색약이 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염색약 색깔 때문에 다 데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의외로 모발마다 발수성 모 같은 경우는 영모 착색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닥만 봐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되어졌을 때 고객님 이동하실게요 해서 샴푸대로 옮겨서 방금 제가 강조해 드렸던 드라이 에멀전과 워터 에멀전을 적어도 3분에서 5분씩 각각 해 주신 다음에 이제 샴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샴푸를 깨끗이 다 잘 해부 전에 드라이 에멀전, 워터 에멀전 꼭 잊지 마시고, 샴푸도 꼭 잘 2번 정도 잘 해내셔야 되세요. 그렇게 샴푸를 2번 하고 나면 애지간하게 이제 색깔이 빠져나오는 건 없어요. 없을 때까지 깨끗한 물로 계속 헹궈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컨디셔너 내지는 뭐 두피 헤어 마스크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앰플 쓰셔도 되고, 마무리 단계에서 pH도를 다시 낮춰주고 모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샴푸대에 써주면 너무 좋아요. 뭐 거기에 막바로 뭐 클리닉을 들어가시는 분들도 분명 있지만, 그렇게 과하게 막 열을 줘야 되는 클리닉은 굳이 안 하셔도 좋고, 만약에 그냥 단백질이 열 없이도 될 수 있는 거라면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샴푸를 끝까지 다 해드렸어요. 고객님 자리에 모시고 나서 고객님께 샴푸하면서도 설명해 드리면 너무 좋아요. 고객님, 이게 24시간 동안 연모제는 작용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안에 사우나, 특히 열이 많이 방출되는데 아니면 습도가 높은데 이런 데는 색깔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으니 가지 마시고, 그리고 또 24시간 내에는 샴푸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권유를 해주시면 좋은 거죠. 그러면 고객님들도 이 친구가 뭔가 굉장히 잘 알고 있구나, 그리고 나한테 인지를 시켜줬기 때문에 24시간 내에는 샴푸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숙지하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염색이 더 오래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부분 숙지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다시 하려니까 뭐가 뭔지 모를 수 있었을 텐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